부러워하다가 질투받다. 강남 비율 성형외과. 오늘 할 것은 이거. 오늘은 눈수술 궁금증에 대해 질문 드릴 건데요.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는 경우도 개선할 수 있나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속눈썹이 찔러요. 그러면 대부분 코가 여기 있다고 하면 코 쪽, 이쪽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게 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천모난생이에요. 천모난생은 천모가 속눈썹이고 난생, 이상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태어났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속눈썹이 바깥을 보고 이렇게 자란다면 그분들은 안쪽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쌍꺼풀처럼 피부를 제거해서 일부러 뒤집어 주는 수술이 있어요. 그 수술과 쌍꺼풀 수술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그 목적이 따라서 다른 수술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의료보험이 되나요? 라고 참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게 소아일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하면 의료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하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된다 안 된다가 뭐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지만 개인 병원 수준에서는 아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얘기 전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요. 속눈썹이 찔러서 이렇게 수술을 뭐 쌍꺼풀을 하든 뭐 뒤집는 수술을 하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 유지 기간이 중요해요. 이게 그리 오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안으로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수술 자체가 영원하지 않은 수술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찌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과에 가서 다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나는 그걸 싫고 계속 수술을 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는 7번 수술하고 8번째 수술을 하러 다니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그 앞에 7번의 수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술의 유지기간이 짧았던 거죠. 그래서 속눈썹이 찌르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번 정도만 하시라. 한 번 하시고 찌르게 되면 그 이후에는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쌍꺼풀 수술이나 퇴임 수술, 눈밑 수술로 렌즈 껴도 되나요? 이 얘기에는 콘택트 렌즈와 쌍꺼풀 수술 간에 수많은 경쟁처럼 내려오는 전설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성형이 실제로 일본에서 유래된 것들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든 뭐 일본에는 옛날에 광범위하게 콘택트 렌즈는 쌍꺼풀을 풀리게 한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을 하는 경우는 많은데 확실한 건 문헌상 이게 증명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콘택트 렌즈를 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콘택트 렌즈를 낀다는 것 자체가 뭔가 렌즈 하나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붓기도 아주 약간 늦게 빠질 수 있고 그 자체가 약간의 부담을 줄 수도 있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쌍꺼풀 수술과 뭐 이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이 트임이나 눈밑 수술 후에는 더욱더, 쌍꺼풀 수술은 뭐 약간 누군가는 뭐 반대할 수 있어요. 뭐 메모리든 절개든 간에. 하지만 트임에는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콘택트 렌즈가 안구 건조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안구 건조 때문에 뭐 트임이나 눈밑 수술 후에 밑트임 후에 이걸 반대한다.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반대한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속눈썹 연장은 꼭 수술 전에 제거해야 할까요? 자, 눈이 이렇게 있으면 속눈썹 연장이라는 방식 자체가 기존의 짧은 속눈썹에다가 긴 눈썹을 제가 알기로 본드 같은 걸 이렇게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새로 붙인 이 새로운 이식모라고 하는 이 새로운 털이 훨씬 더 딱딱하고 굵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술할 때, 어떤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이게 피부 쪽을 찌를 가능성이 있어요. 또
수술을 하다 보면 이 털들이, 속눈썹들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듬성듬성 빠지게 되면 되게 보기 나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는 제거를 하라고 꼭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거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만약 수술하다가 혹시 이게 피부를 찌를 수도 있지만 뭐 눈 쪽을 찌른다면 시력이 조금 아주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제거하면 좋다. 이 정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식 수술을 했다면 눈 수술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이 눈 수술은 아마 쌍꺼풀 수술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라식이나 라섹, 기타 눈의 이런 유의 수술들이 안구 건조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누구도 확실하게 나는 몇 달이 지나면 가능합니다를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사이에 한 달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하고 라식 수술하는데도 한 달, 라식 수술하고 쌍꺼풀 수술하는데도 한 달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형외과에서도 보험이 되는 눈 수술이 있나요? 성형외과에 보험이 되는 게 뭐 안검하수, 그 다음에 뭐 천모난생, 뭐 눈꺼풀에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이게 수술이겠죠. 이런 것들이 보험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애매한 영역에 속해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검하수라는 거가 있다 없다가 정말 애매한 질환이거든요. 이걸 의료보험으로 해주려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안검하수들이 의료보험 삭감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도 편하게 보험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다 의료보험을 해드리면 국가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나는 의료보험비를 더 낼 생각이 있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현재에서는 삭감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 병원 수준에서 해드리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해드리는 곳이 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생각보다 별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의료보험을 하는 쪽에 물어보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이분이 절대로 삭감이 안 당한다는 보증을 해주세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해드리기가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로 많이 했던 병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통째로 삭감을 너무 많이 당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사람들이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이제는 의료보험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지금은 대부분 의료보험을 삭감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주자. 뭐 99% 해주자. 그러면 저희도 해드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환자분에게 일부 비용을 받고 의료보험 조합해서 또 돈을 받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병원도 의료보험을 싫어하지 않아요. 대신에 삭감이 될까봐 그런 거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